많은 사람들이 뇌경색이라고 하면 갑자기 쓰러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몸이 마비되는 무서운 장면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뇌경색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망가져온 뇌혈관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혈관 안쪽 벽에 기름이 끼고 혈압이 오르내리면서 상처가 나고 피가 끈적해지면서 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그 덩어리가 결국 어느 날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뇌경색을 한번 겪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혈압약, 혈전약, 콜레스테롤 약을 열심히 챙겨 먹고 운동도 시도해보고 먹는 것에도 눈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은 뇌경색과 뇌혈관 건강을 생각할 때 한 번쯤 진지하게 살펴볼 만한 식재료, 바로 고구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개인적인 사연이나 어디 사는 누가 이걸 먹고 완치됐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왜 고구마가 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지, 어떻게 먹으면 좋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보 중심으로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뇌경색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혈액 공급이 몇 분만 끊겨도 손상이 시작되고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치명적입니다. 왜 막힐까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혈관벽이 약해지고 기름이 끼는 동맥경화. 둘째, 혈압이 계속 높거나 갑자기 확 뛰는 혈압 문제. 셋째, 피가 너무 끈적해지거나 작은 혈전이 잘 생기는 혈액 상태입니다. 여기에 운동 부족, 흡연, 과음, 과식, 짠 음식, 당분 많은 음식이 겹치면서 뇌혈관은 점점 지치고 딱딱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피를 조금 더 부드럽게 흐르게 도와주고 혈관벽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식습관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험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혈관을 생각했을 때 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고구마의 가장 큰 특징은 복합 탄수화물과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평범한 빵, 과자, 흰쌀밥처럼 빠르게 혈당을 확 올리는 탄수화물과 달리 고구마는 천천히 소화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어서 혈당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입니다. 뇌경색의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혈당과 인슐린의 급격한 변동, 그리고 그로 인한 혈관 손상입니다. 아주 달콤한 디저트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순간적으로 혈당을 확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혈관 안쪽 벽에 부담을 줍니다. 반면 적당량의 고구마는 일정한 속도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와 혈당 스파이크를 어느 정도 완충해 줍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해도 많이 먹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고구마 섭취량과 주의점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고구마의 두 번째 장점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항상 세트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몸에 쌓이고 몸은 이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관 안에 물을 더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혈관 속 압력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높은 혈압은 혈관벽에 계속해서 미세한 상처를 내고 그 자리에 기름 성분이 들러붙으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반대로 칼륨은 소변을 통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짠기를 밀어내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꽤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짜게 먹는 습관을 완전히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 나트륨 배출, 뇌혈관 부담 줄이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 칼륨이 풍부한 식재료의 가치는 커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입니다. 고구마에는 클로로겐산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를 줄이는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의 혈관은 매일매일 활성산소와 싸우고 있습니다. 높은 혈당, 높은 혈압, 흡연, 스트레스, 수면 부족은 모두 활성산소를 늘리고 혈관 안쪽 벽을 상하게 만듭니다.
이때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들은 혈관벽의 산화 손상을 줄여주고 혈관의 탄성을 지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 껍질 부분에 이런 폴리페놀 성분이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그냥 속살만 먹는 것보다 껍질째 먹는 것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입니다. 고구마는 겉으로 보기엔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 같지만 종류에 따라 비타민 C, 베타카로틴 체내에서 비타민 O로 전환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도 관여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세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열을 가하면 어느 정도 파괴되기 때문에 고구마를 완전히 푹 삶거나 구워 먹는 것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덜 익힌 조리법이나 생으로 먹는 방법을 적절히 섞어주면 이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뇌혈관 건강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생고구마를 껍질째 먹는 방법입니다. 생고구마를 얇게 썰거나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 썰기해서 그대로 씹어 먹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고구마 안에 있는 폴리페놀, 비타민 C, 식이섬유를 최대한 손실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생고구마를 먹었을 때 배가 더부룩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장이 예민하거나 평소에도 날 것만 먹으면 속이 불편한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시도하기보다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보고 몸의 반응을 보면서 서서히 양을 늘리거나 아예 익힌 고구마 위주로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구마 깍두기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무 깍두기와 비슷하지만 주재료를 무 대신 생고구마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생고구마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 썰기하고 여기에 쪽파를 잘게 썰어 함께 넣어주면 쪽파에 들어있는 칼슘과 여러 성분이 콜레스테롤 배출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념은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들깨가루, 간장, 약간의 소금, 그리고 소량의 저염 국물 예를 들어 다시마 육수를 사용해 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도한 액젓과 소금을 줄이고 다시마 육수나 레몬즙, 유자청 같은 것을 활용해 짠맛 대신 감칠맛과 상큼함으로 맛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압과 뇌혈관을 생각한다면 나트륨 줄이기가 핵심입니다. 고구마 자체는 좋은 식재료지만 너무 짠 양념과 함께 먹으면 그 장점의 상당 부분이 상쇄됩니다. 세 번째는 고구마 식초입니다. 고구마를 이용한 발효 식초는 고구마의 성분과 식초의 효과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생고구마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가능한 한 얇게 썬 다음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넣습니다. 그 위에 천연 발효 식초, 현미 식초, 사과 식초 등을 고구마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여기에 올리고당을 적당량 넣어주면 발효에 필요한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자연 발효를 도와줍니다. 일부는 사과 슬라이스를 함께 넣어 향과 맛을 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병을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2주 정도 숙성시키면 고구마 성분이 우러나온 식초가 완성됩니다. 이후 내용물을 걸러 맑은 식초만 남기고 물과 28 정도로 희석해 하루에 한두 번 소량씩 마실 수 있습니다. 식초 자체는 혈액순환을 돕고 인슐린 민감도를 어느 정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뇌혈관과 대사, 건강을 함께 생각할 때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다만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마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총량을 60ml 이하, 작은 컵 2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고구마를 다른 식재료와 함께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 깍두기에 유자청을 약간 넣으면 설탕 대신 유자의 향과 함께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헤스페리딘도 함께 들어옵니다. 헤스페리딘은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과 합쳐졌을 때 뇌혈관 건강 측면에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얀 설탕을 잔뜩 넣어서 단맛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유자청처럼 조금 더 의미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단맛 재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자청도 당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혈당과 칼로리 부담이 커집니다. 맛이 느껴질 정도의 최소한 적당한 양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구마의 전체 이용입니다. 뿌리만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잎과 줄기도 함께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구마 줄기나 껍질을 볶아 먹는 요리는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볶음 요리로 만들어 반찬으로 두면 뇌혈관뿐 아니라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위를 먹을수록 영양소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식이섬유 섭취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제 고구마를 뇌혈관을 위한 음식으로 사용할 때 꼭 같이 생각해야 할 주의사항을 짚겠습니다. 첫째, 양입니다. 고구마는 분명 좋은 식재료이지만 탄수화물이 주성분입니다. 한두 개 정도까지는 몸에 부담이 덜할 수 있지만 하루에 여러 개를 간식처럼 계속 먹는다면 칼로리와 탄수화물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은 고구마도 엄연히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2개 이내 식사와 함께 먹거나 간식으로 소량 나누어 먹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소화 상태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장이 약하거나 가스가 잘 차는 분들은 오히려 더부룩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고구마를 처음부터 많이 먹으면 속이 부풀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생으로만 고집하지 말고 찌거나 구워서 위에 부담을 덜어주고 섬유질이 부드럽게 풀어지도록 조리한 뒤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장 기능입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할 요소입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 칼륨 수치가 자주 높게 나오는 분들은 고구마를 포함한 칼륨 많은 식품 섭취량을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넷째, 특효약이라는 생각입니다. 고구마는 어디까지나 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생활 습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미 뇌경색을 겪었거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기저 질환이 있다면 기본이 되는 약물 치료와 병원에서의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우선입니다. 고구마를 열심히 먹으면서 약을 멋대로 줄이거나 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혈전용해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다섯째, 식단 전체의 균형입니다. 고구마만 강조하다 보면 식탁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뇌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고구마뿐 아니라 싱싱한 채소, 적당한 양의 단백질 생선, 두부, 콩류, 살코기, 적절한 양의 견과류, 그리고 충분한 수분이 함께 맞춰져야 합니다. 고구마를 활용하더라도 흰 빵과 과자, 단 음료, 과도한 육류와 튀김, 매우 짠 음식들을 줄이지 않으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과 생활 습관입니다. 고구마는 식탁 위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뇌혈관을 생각한다면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 체중 조절,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갈 때 식단의 효과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요약해보면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칼륨, 폴리페놀, 비타민C 등 뇌혈관과 전신혈관 건강에 의미 있는 성분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껍질 부분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째 활용하는 것이 좋고 생으로 먹는 방법, 깍두기처럼 담가 먹는 방법, 저염 식단에 맞춘 고구마 반찬, 발효를 활용한 고구마 식초처럼 여러 방식으로 식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식단의 한 부분일 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마법의 음식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뇌경색을 예방하거나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에는 약물, 운동,
체중, 혈압, 혈당 관리, 금연 절주, 수면, 스트레스까지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나는 뭘 먹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고구마를 하나의 좋은 선택지로 올려두는 것, 그 정도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접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뇌경색은 갑자기 터지지만 그 배경에는 오래된 혈관 손상이 있다. 둘째, 고구마는 혈관을 생각할 때 나쁘지 않은 탄수화물이다. 셋째, 껍질째, 너무 짜지 않게, 너무 달지 않게 소화에 맞춰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 넷째, 하루 2개 이내 자신의 질환 상태에 맞춰 양을 조절해야 한다. 다섯째, 고구마 하나의 기대기보다는 전체 삶의 방식 속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 뇌혈관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식탁에서 흰빵 대신 고구마 한 조각, 짠 반찬 대신 저염 고구마 깍두기 한 접시, 단 음료 대신 희석한 고구마 식초 한 잔 정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결국 뇌혈관의 미래를 조금씩 바꿔줄 수 있습니다.